네, 안녕하세요. 이 한반도는 군사지정학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른바 보수주의 얘기했는데, 보수주의가 영국 보수주의 다르고 미국 보수주의 다릅니다. 한국 보수주의 혹은 한국의 자유공화, 군사지정학에 바탕해야 됩니다. 군사지정학과 정치철학, 아주 살아있는 정치철학, 또 살아있는 군사지정학, 그게 없으면 말짱 꽝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부터 최근까지 유지해온 분단관리라는 관점을 완전히 버리고 자유통일이라는 관점으로 이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VOA가 만든 자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 빅터 차라고 거물이 있죠. 예, 조지타운대 교수고 CSIS, 예, Center for Strategic and 뭐 그런 거죠. 네,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예, 그 한국 석좌죠. 이 양반이 2004년에 무료 백악관, 그러니까 아들 부시 행정부 때 NSC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그 아시아 국장이었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거의 20년 전에. 거물이죠. 빅터 차. 그리고 빅터 차의 그런 그 한반도에 대한 관점을 이 조선이나 동아가 많이 따라가요. 중앙은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돼갖고 요새 안 따라가는데 옛날에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 메이저 언론들이 극도로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빅터 차가.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요새 입장이 좀 바뀌었지 옛날에는 좀 오락가락했어요 많이. 예. 빅터 차가 트럼프 초기에 한국 대사로 사실상 지명됐다가 낙마했죠. 그래서 그 해리스 대사가 왔죠. 그때 이제 낙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도는 안 됐지만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족집게 타격에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다. 저건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핵만 문질러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맞는 얘기죠. 또 트럼프의 한미 FTA 반대 카드에 대해서 그런 카드 만지작거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반면에 2018년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극찬했습니다. 그럼 맞죠. 육자회담 깨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 빅터 차가 이제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 상원 외교위 한반도 안보 이슈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원 외교위 안보 이슈 청문회에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타격 얘기를 꺼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들이 막 나서고 유튜브도 나서고 빅터 차가 북한 선제 타격 얘기했다. 선제 타격 얘기했다. 이러고 떠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참 진짜 저는 그래서 그 한국 그때 유튜버나 언론 보도 보고 그 빅터 차가 저 빅터 차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럴 사람이 아닌데 니들이 지금 뭘 한참 빅터 차가 존 볼튼이냐? 그럴 사람 아닌데. 그리고 저는 선제 타격,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족집게 타격, 정확히 표현하면 족집게 선제 정밀 타격, 선제 정밀 타격 그거 아니다. 선제 타격이라 선제 정밀 타격이거든요.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썩나게 만들죠. 아예 북한을 접수하러 북한 전면 침공해야 된다. 전 오케이. 네, 핵만 싹 족집게 타격해 의미가 없어요. 더 크게 반발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빅터 차가 그때 이제 이 상원 외교위에서 발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조금 말이 불분명해서 그런지 아주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VOA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빅터 차하고 사실은 미국의 무시무시한 한국통이죠. 그러니까 국가정보분석관 National Information Officer를 최근까지 했었죠. 한반도 담당. 저기 시드니 사일러 두 사람을 자리를 모시고서 굉장히 훌륭한 대담을 했어요. 그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다 보여요. 거기에 이제 앵커가 빅터 차 보고 당신 선제 타격 주장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빅터차가 정확히 답을 합니다. 먼저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십시오. Dr. Cha, another thing that United States didn't try before was preemptive action against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which you mentioned at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hearing. So is that worth considering at this point? So what I was talking about is that I think that if there is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 has a missile that is on the launch pad, and w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ill launch that not on a lofted trajectory, but on a flattened trajectory in the direction of Hawaii, Guam, California, or Alaska, then we should be very clear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intercept that in mid-course or to take it out on the platform. So it is not calling for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missile arsenal. It is saying that in the event that we see that sort of situation, we need to deter North Korea from testing an ICBM on a flattened trajectory.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얘기한 건 선제적 외과 타격이 아니다. 이게 이제 클린턴과 트럼프가 만지작거린 카드거든요. Preemptive Surgical Strike. 그러니까 북핵시설에 대한 족식계 타격이죠. 그게 아니라 빅터차는 내가 말한 건 발사적 타격이다. 이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발사전 타격. Pre-Launch Strike다. 이게 PLS다. PSS가 아니라. 즉 감시정찰 상태에서 징후를 감지하고 징후를 판단하고 발사전 타격하는 것. 이게 뭐죠? 우리 삼축에서 킬체인이 이거죠. 한국군은 이 발사전 타격을 킬체인이라고 불러요. 감시정찰 상태에서 징후 감지하고 쟤들 진짜 쏠라 그래. 징후 판단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먼저 때려버리는 거. 발사대에서. 자기는 그 얘기한 거지 Preemptive Surgical Strike 얘기한 거 아니다. Preemptive Surgical Strike는 발사 차량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순환공항 어디 한 10군데쯤 잡아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예. 그거 아니다. 두 가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선제 타격이라 그러면 선제적 외과 타격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선제 타격이라 그러면. 그래서 빅터차가 이런 선제적 외과 타격, Preemptive Surgical Strike 얘기한 적 없습니다. YTN 이거 오보입니다. 그럼 이런 오보를 해놓고 그 다음날 빅터차가 VOA에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YTN에서 그럼 정정보도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 혹은 안보 담론가들의 수준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날 좀 갑갑한 게 제가 이 조은정 씨한테 대해서 제가 좀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가서 계속 답글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VOA 프로그램 중에 조은정 앵커 프로그램을 국내 열혈들이 많이 보는데 조 앵커가 이 머더레이터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댓글을 의식해서 그런지 댓글 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좀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좀 철이 없는 뭐 핵무장하자 뭐하자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에요. 조 앵커가 좀 그런 어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사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아주 세게 냈지. 이건 조은정의 문제가 아니라 VOA가 한국에 대해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굉장히 공격적인 네오콘 출신의 퇴직 네오콘 출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라크전 때 침공 초기에 아주 존 볼튼 현지 대리인 같은 역할한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한국의 B-61 공중 투하 핵폭탄 쟁여놓자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댓글에서 아주 길게 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끌어내고 그런 얘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시키고 이런 짓을 해요. 이 조은정 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빅터차나 시드니 사일러 이런 거물 두 사람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 멍청한 듯이 보이는 질문 한 3개쯤 해요. 뭐 좋게 생각하면
시청자의 수준에 맞춰서 일부러 멍청한 질문을 해서 시청자들의 혼란된 관념을 정리해 준다라는 뭐 그런 살신성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좀 본다면은 이 양반 좀 생각이 틀려먹은 거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일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시드니 사일러, 이거 거물이죠. 초대형 거물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예,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이죠. 조은정 씨가 시드니 사일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지금 뭐 수십 개씩 이렇게 쏴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두어 개는 미국이 좀 요격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무슨 구축함 같은 데서 쏴가지고 동해상 날아가는 거 팍 공중에서 깨지고 이거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드니 사일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호들갑 떨 일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그게 그나마 제일 최선이다. 호들갑 떨면 긁어 부스럼 만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해요. 예, 한번 직접 보세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그 어감이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VOA의 그 한글 자막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 1분 좀 더 되는 분량인데 제가 직접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예, 한번 직접 보세요. When North Korea is on rampant missile launches, especially since last year, shouldn't the United States send that message that we can take those missiles down, Mr. Seiler?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bluffing is something you want to seek to avoid. And if you don't have a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type of missile launch that you're anticipating poses the direct imminent threat that, as Victor's scenario included, that an ICBM, for example, that was headed towards the United States, that credibly looked like it could hit U.S. territory. If you're not going to act, then that threat will over time become meaningless, and it will. 네. Reinforce either the futility of our policy or some lack of confidence in ou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truth of the matter is, as objectionable as these dozens of missile launches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3 years, or cumulatively over hundreds, is that notice to airmen, the absence of notice to airmen, notice to mariners aside, they have not put human lives at risk. And so North Korea has found this sweet zone where it can raise tension and misbehave in this domain without generating a response that incurs too much diplomatic or military blowback. 네,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시드니 사일러. 이 사람이 그걸 공개적으로 말한 정보 관료 출신, 고급 관료 출신으로 처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강압용이다. 근데 누구를 강압하기 위한 거다. 무슨 목적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강압용이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귀 있는 사람 다 알아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주한 미국과 한국을 강압해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대만을 도모할 때 손발을 묶기 위한 그런 종류의 강압용이다. 그거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시드니 사일러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북한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냐.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딱 쥐어 맞지는 않는 딱 고선에서 놀고 있다. 이걸 진짜로 심각하게 쥐어 패면 그 다음에 상황이 오히려 더 번지는 거다. 도발에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심드렁하게 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살벌한 억제력을 갖춰가야 된다 이거죠. 물론 심드렁하게 대하는 걸로 끝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 빅터 차가 이제 요번에 책을 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북한 체제는 내일 당장 무너져도 안 놀랍고 10년 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도 안 놀랍다. 굉장히 비정상한 체제여 갖고 언제든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이런 정도 거물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국무부 정보계통의 브레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이런 주장은 뭐 북한 인권운동하고 북한 삐라 뿌리는 거 따라다니는 백모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혹은 비교적 관직 진출에 별로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2, 3년 전 같으면은 업계에서 매장되고 숟가락 놓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 소리가 가만히 보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즉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한반도 분단관리체제, 그게 1945년에서부터 무려 한 거의 한 80년 가까이, 77년 가까이 유지되던 것들을 버리고, 왜 버리게 됐냐? 중국 사랑을 버리게 됐으니까. 그리고 중국을 이제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버린 거예요. 중국 제압에 나서면서 한반도 분단관리체제를 버리고, 그리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랑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으니까, 저 빅터 차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시류에 따라서 시류에 맞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걸 넘어선 얘기를 안 해요. 또 저 정도 위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빅터 차가 백모가 아니잖아. 저 사람은 제도권 사람이고 한국 주한 미 대사로 이름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아들 부시 때 백악관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 디렉터였는데, 따라서 백모같이 아는 거 다 떠들면 큰일 나죠. 저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저런 급의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거가 뭐를 뜻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You say North Korea is resilient until the day that it is not. At that point, its demise will be less surprising to the world than its unexpected survival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o, to that day, do you think the United States is ready for that day? And is there a system in place with consulting with South Korea when that critical moment comes? So I don't think anybody's going to be ready for that day when it comes, whether we're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or any of the other part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I think North Korea's collapse, unification is inevitable. But at the same time, for governments, it's a hard thing to plan for because we don't know the form it'll take, and governments are too busy worrying about what's directly in front of them rather than what's down the road as a hypothetical. Unless we're talking about war, right? I mean, militaries plan, the only hypothetical militaries plan for is war, right? War contingencies. And so we do have plans at the military level with regard to North Korea instability. But my concern there is that beyond sort of the military plans, are we ready for everything that comes with a North Korea collapse in terms of everything from demography to health to migration to politics? That I don't think anybody's prepared for. And like I said, as you say, like we said in the book, you know, North Korea, we could be here 30 years from now talking about North Korea and we wouldn't be surprised. But we could be here on Monday knowing that North Korea collapsed over the weekend and we would still not be surprised. So that's sort of the range of, that is sort of the range of probability or improbability that we have with regard to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뭐 한자락 깔긴 하지만 그 한자락 깐 게 주목할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주말 당장에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저 정도 급의 인간, 그러니까 저게 거의 주한 미 대사급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 급의 인물이 얘기할 정도까지의 세상이 됐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란 용어가 등장하는 세상이 됐다. 이거는 미국이 77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반도 분단관리 정책, 그거 반대하다가 내가 더 날아간 거 아니에요. 북진통일 얘기하다가. 한반도 분단관리 정책으로부터 이제는 한반도 자유통일 정책으로 선회한 걸 의미한다. 왜 선회가 일어났냐? 이거는 큰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제어 압박이라는, 그러한 중국을 어떻게 제압할 거냐,
이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멍청한 질문인지 모르는데 또 이게 이제 공화당 이제 미트 롬니 그 양반이 공화당의 이제 상원 그 외교위원회를 이끄는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 미트 롬니가 이제 며칠 전에 예, 미 공화당 그 상원 의원인 그 사람이 상원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청문회를 했었죠. 예, 그때 이제 그 미트 롬니가 내가 한국서 산다면 한국 핵무장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국서 산다면 북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 불안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조은정 씨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참 진짜 멍청한 질문인데 뭐 일부러 눈높이를 시청자한테 맞춰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 나는 둘 중에 뭔지. 전자라면 살신성인이고 후자라면 멍청한 거고 그거에 내가 뭐 조은정 씨를 잘 알지 못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수수께끼적 인물이야.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한국의 핵무장 갈망에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더 동조적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난 저런 무의미한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저 굉장히 도발적이고 무의미하고 좀 좌빨스러운 질문이거든요. 나는 왜 저런 난 참 이해가 잘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저 두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 저 자리에 불러놓고 한 20분, 20여 분 동안 들을 소리가 저런 소리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하도 기가 차서 답글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답글이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국무부에 이제 그 저기 뭐 영어 하는 사람도 읽고 또 한글 하는 사람도 읽어라 해서 영한으로 썼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예. At 10:40, Cho said, "Are Republicans most sympathetic to South Korea want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Not every Korean wants indigenous nukes. Many of us want the power to retaliate against limited provocation, such as the sinking of patrol ship Cheonan. Obama held us down. There are many cases like this. We Koreans retaliate against limited provocations. You Americans manage the situation, prevent a total war possibly involving Korea." This is the first motto of Koreans like me. And when a total war breaks out, you Americans use nukes if need be. We Koreans do our best for missile defense and take over North Korea under the UN command flag. This is the second motto of Koreans like me. There are many like-minded cool Koreans. Cho seems to know only hot-headed Koreans. 좀 싸납게 썼어요. 예, 그 밑에 한국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말로. 10분 40초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바람에 대해 공화당이 좀 더 동조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모든 한국인이 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국지 도발에 대한 응징 권한을 원하죠. 예를 들어 천안함 복침 같은. 그때 오바마가 말려서 주저앉혔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케이스가 많아요. 한국인은 국지 도발에 대해 응징한다. 당신들, 미국인들은 상황이 중국에 끼어들 수 있는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라. 이것이 저 같은 유형의 한국인의 제1 모토입니다. 만약 전면전이 터지면 미국인들은 필요할 때 핵을 깔아. 우리 한국인들은 최선을 다해 미사일 방어를 수행하고 유엔군 사령부 깃발을 들고 북한 전체를 접수한다. 이게 저 같은 유형의 한국인의 제2 모토입니다. 저 같은 유형의 좀 냉정한 한국인들도 꽤 됩니다. 사회자 조 선생이 하는 한국인은 죄다 머리가 뜨끈뜨끈한 분들 뿐인가 보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좀 답답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민감할 때인데, 뭐, VOA가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주면서도 왜 저런 식의 도발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뭐 그게 또 원래 이제 미 국무부에서 저런 식으로 연막 치는 거를 많이 해요. 미국의 의도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게 막 여기도 연막 뿌리고 저기도 연막 뿌리고 저기도 연막 뿌리고 근데 또 그 연막 뿌리는 거 좋다고 가서 그 코리안이라고 불리는 중생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역시 좋은 영 어쩌고 저쩌고 핵무장 어쩌고 저쩌고 써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참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발작을 하곤 합니다. 네. 자 이제 조은정 씨가 저런 질문을 하면서 한국인의 뭐 절대 다수가 뭐 여론조사에서